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화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이데일TV 뉴스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1월 효과 반납 위기다. 지금 1월 아직 반도 지나지 않았죠. 제목에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지금까지 한 2주 채 안 된 이 시장, 우리 시장이 좀 반짝 상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있는데 이렇게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는 그런 내용이 나온 배경에는 역시 수급하고 환율 두 가지 악재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불과 이제 한 달여 전 계엄 사태 이후 상황으로 가보면 뭐 비슷한 상황이었죠. 그때도 역시 환율은 급등을 했고 외국인들은 뭐 계속 팔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꾸로 올해 들어서 환율이 비교적 안정을 좀 찾았죠. 1,400한 60원대 전후 이렇게 왔다 갔다 했고 외국인들이 계속 샀습니다. 뭐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1조 원 좀 넘게 한 1조 한 5천억 정도 샀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좀 계속 가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이제 지난달 한 달 전의 상황으로 좀 다시 권토중래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러다가 또 1월 효과 정말 또 없는 거 아니냐. 산타랠리도 사라졌는데 없어졌는데 이거 뭐 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1월 효과마저 기대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겁니다. 외국인 수급부터 좀 보면요. 어제 외국인이 8,778억 원어치를 하루 동안에 순매도를 했습니다. 어제 오전장만 해도 물론 뭐 외국인이 팔기는 했는데 이렇게까지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오후장 들어서까지 계속해서 외국인의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건데 역시 그 배경에는 이제는 뭐 그동안의 시장을 좀 압박을 했던 정책 불확실성 이런 부분보다는 역시 이 환율 문제,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 문제가 다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원달러 환율이 뭐 1,480원이나 1,490원대로까지 간 거는 아닙니다. 근데 좀 앞서 마켓 시그널에서도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달러 인덱스가 이제 109, 장중에는 110까지 넘어설 정도로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어쨌든 시장에 다시 한번 좀 압박을 하는 거고요. 또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특별한 이유 없이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고 특히 반도체 주주들을 사고 또 환율이 대단히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주가가 좀 오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아주 뭐 우리 시장이 이렇게까지 올 초에 강할 만한 이유가 없었는데 장이 좀 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좀 거꾸로 이제 조금 이제 쉬어가는 조금 이제 한 템포 좀 숨을 쉬는 뭐 이런 정도로 또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전체적으로 일단 수급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다시 좀 가라앉았던 악재가 다시 좀 확대가 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도 그렇고 외국인 수급은 좀 갑자기 좀 커졌습니다만 외국인 매도는 근데 이 환율은 그렇게까지 뭐 엄청나게 발작적인 그런 상황으로 올라간 건 아니다라는 점으로 봤을 때는 좀 뭔가 좀 한 열흘 정도 올랐으니까 좀 쉬어갈 만한 빌미를 찾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앞서 정다운 앵커도 쭉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 어쨌든 환율이 달러 강세가 좀 더 강해지는 느낌이 있고요. 또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지금 이제 4.9% 육박을 좀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 기대 인플레가 3%까지 이제 올라갔다라는 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계속해서 PPI고 CPI고 이제 작년 12월치가 나옵니다만 이런 식으로 기대 인플레가 올라가는 걸 보면 또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걸 보면 역시 이번에 나올 CPI나 PPI도 역시 조금 부담스러운 수치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우려도 좀 담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올해 벌써 19조 길 잃은 돈 회사채로 몰렸다. 예, 채권 시장으로 좀 자금이 몰려가고 있는 거는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특히 작년 9월에 이제 FOMC가 금리를 이제 빅컷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가 계속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시장이 좋죠.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채권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가격이 오르는 거니까. 조금 더 이제 주식처럼 이제 위험 자산이 아니다 보니까 좀 덜 걱정을 한 상태에서 투자를 할 수 있고 아주 주식만큼 큰 수익률은 아니더라도 뭐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채권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다. 뭐 이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올 들어서 지금 불과 이제 보름도 안 된 상태에서 채권 시장에 돈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특히 회사채, 아무래도 이제 국채보다는 회사채가 조금 더 수익률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몰려가고 있는데요. 기관이 표 한번 보실까요? 기관이 좀 수요 예측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목표 모집 금액 2조 5,800억 원, 작년입니다. 근데 올해 2조 4,500억 원인데 수요 측에 참여한 금액이 작년에는 모집 금액이 더 많았는데도 13조 원대, 올해는 모집 금액이 작년보다 한 1,300억 정도 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 20조 원 가까이 자금이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렇게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당연히 밑에 보시는 발행 스프레드 평균은 그러니까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좀 없는 거죠. 수요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금리는 더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뭐냐면 시장에서 지금 위험자산, 즉 주식 쪽으로 가려다가 분위기가 여전히 딱히 좋지 않다 보니까 거기다가 한국은행이 1월 달에 금리를 내릴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아이 그러면 수익률 조금 덜 먹더라도 안전한 채권 시장으로 가자라는 심리가 지금 채권 시장으로 돈이 좀 몰리고 있는 이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작년 대비해서 거의 50% 가까이 이 채권 시장으로 돈이 더 좀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앞서 발행 금리가 이게 마이너스로 나왔다는 건 뭐냐면 이제 시장 금리보다도 낮은 금리로라도 나는 채권을 사겠다라는 수요가 있다라는, 그만큼 수요가 공급 대비해서 좀 많다 이런 의미가 좀 되겠습니다. 또 회사채 시장에 이렇게 돈이 몰리게 되면요, 당연히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을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시장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는 시장 금리보다 더 낮게 어떤 이자를 줘도 우리 회사채를 팔아서 발행을 해서 회사가 기업들이 자금을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은 이 회사채를 적극적으로 발행하라는 그런 기업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문제가 우리 같은 경우만 좀 놓고 본다면 정책 불확실성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 꼬이면 갑자기 금리가 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튀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마다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던 이런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 좀 감안하시면서 또 한 시장에 과도하게 자금이 몰리는 것에 대한 그런 후유증은 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도 있다라는 걸 보시고 회사채 시장 뭐 관심 있게 보실 거는 필요하지만 그렇다 해서 좀 과도한 부분은 조금 좀 자제를 하실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할 만큼 이 포트폴리오를 좀 짜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두 기사는 온라인 기사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려한 임시유총 관련된 얘기인데 23일이니까 이제 한 열흘 가까이 남았죠. 이데리에서 국내외 주요 이제 자문사들 이런 의결권 관련돼서 자문을 해주는 이제 자문사들 세 군데에다가 너네 이번에 고려하연 임시유총 어떻게 보고 있니?라고 몇 가지 이제 주제별로 의견을 물어본 결과를 좀 가져왔습니다. ISS 이건 세계 최대 자문사죠. 그다음에 국내 대표 자문사 중에 하나는 서스틴베스트, 그다음에 신생입니다. 한국 ESG 평가 이 세 군데를 통해서 물어봤는데요. 자, 위에 이제 표를 보시면 집중 투표제 도입, 집행 임원제 도입, 이사수 상한 설정, 신규 이사 선임, 이런 이제 주제별로 이 세 개의 자문사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좀 큰 것만 좀 보면 일단 ISS 같은 경우는 지금 고려한 측에서 도입을 하려고 하는 집중투표제를 반대를 했죠. 서스틴이나 한국 ESG 같은 경우는 찬성을 했고요. 집행임원제와 관련돼서는 다 찬성을 했고 이사수 상한을 설정하자는 것도 다 찬성을 했습니다. 다만 신규 이사 선임하는 것 관련해서는 개별적으로 이제 면면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가 좀 엇갈렸는데요. ISS와 서스틴베스트는 MBK 측 14명, 추천한 14명 중에서 4명, 7명만 찬성을 했고 신규 이사 고려한 측의 7명에 대해서는 ISS와 서스틴베스트 모두 반대했다라는 게 좀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자문사들 같은 경우는 좀 고려한 측이 조금 불리한 그런 입장을 좀 갖고 있다 좀 봐야 되는 거고요. ESG 평가는 거꾸로 MBK 쪽보다는 좀 고려한 측에 좀 손을 들어준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라고 좀 보는 게 결국 국민연금인데요. 국민연금이 지금 지분을 좀 팔았다고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4.5%를 갖고 있거든요. 굉장히 적지 않은 그런 지분율이기 때문에 이거를 국민연금은 17일 날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결권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그럼 사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만약 국민연금이 누구 편을 확실하게 들어준다라는 어떤 그런 결론을 내린다 그러면 급작스럽게 그러니까 임시주총 열리기 전에 분위기가 한쪽으로 쏠릴 수도 있다. 이런 점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면 17일 이후에 뭔가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고려하는 주가가 또 변동성을 좀 크게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요. 부동산 얘기긴 한데요. 이제 국내 증권사가 또 좀 관여가 돼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망가진 영국 오피스 투자, NH투자증권과 하나대체 자산운용 간의 소송전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이데일리 단독 기사고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7년 전에 3천억 원대 초반에 영국 런던의 중심가에 있는 이 오피스 건물을 이제 샀거든요. 이 투자권을 놓고 이제 이 하나대투 대체 투자 자산운용과 이제 NH투자증권이 소송을 벌인다는 소송을 건 하나투자 쪽 얘기를 들어보면 투자사인 NH투자증권이 보험금을 내지 않았다. 그래서 그 보험금을 내라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NH투자증권 입장에서는 우리가 환해제 계약을 직접 체결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보험료를 내야 되느냐 부담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좀 가는 거고요. 골자는 결국은 작년에 이제 그 얘기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뭐 뉴욕, 맨하탄 등등등 미국의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영국의 런던, 그다음에 프랑스의 뭐 파리, 그다음에 독일의 뭐 프랑크푸르트 등 주요 도시들의 이 중심가에 있는 상업용 건물들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팬데믹 이후에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특히 서방 세계들이 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건물에 대한 수요, 특히 중심가에 비싼 그런 임대료를 내는 이 건물들의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공실률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거에 직격탄을 맞은 이제 소송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의 런던에 있는 건물을 3,100억 원대 샀을 때도 이미 굉장히 비쌀 때 샀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가치가 떨어지니까 제대로 팔지도 못하고 임대료가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이제 더욱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거에 대한 소송전이 벌어진 거고요. 결론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류의 소송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우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한 부분들 특히 아주 비싸게 샀던 팬데믹 직전에 팬데믹 이후죠. 2021년, 22년에 아주 그 정점을 찍을 때 이런 대형 건물들을 샀던 이런 투자권에 대한 이런 어떤 법정 분쟁들 이런 분쟁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리츠 투자하고도 좀 더 관련을 지어서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츠 투자하실 때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꼭 그 내용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